전기 현상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두 가지가 있듯이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도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에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시간에는 암페어 법칙 배우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가우스 법칙과 유사한 법칙입니다. 앞에 비오사바르 법칙은 쿨롱 법칙을 잘 살펴봤더니 비오사바르 법칙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죠. 암페어 법칙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법칙을 잘 보면 암페어 법칙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스 법칙 복습하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내에 폐곡면을 그렸습니다. 이 폐곡면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려도 좋아요. 그대로 항상 가우스 법칙은 성립했죠. 이렇게 폐곡면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을 구했죠. 이 전기장 총선속은 뭐였습니까? 우리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네, 그 폐곡면을 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를 뺀 거였죠. 그리고 또 우리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폐곡면 내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를 구했습니다. 알짜 전하는 뭐였습니까? 총전하, 알짜 전하. 이건 뭐였냐면 폐곡면 안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이 들어있으면 이거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남는 거, 이게 바로 알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우스 폐곡면을 정했는데, 그러면 가우스 법칙이란 어떻게 되느냐? 가우스 법칙이란 이렇게 된 거였죠. 네, 전기장 총선속은, 그래서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 총선속은 그 폐곡면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가우스 법칙을 자기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어떤 폐곡면이 있으면 그 폐곡면에서 들어가고 나간 놈의 차이는 뭐가 같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와 같았죠. 그런데 우리 자기력선은 본 것처럼 여기에 직선 전류 주위에 있는 자기력선은 저렇게 원으로 생겼어요. 원으로. 시작과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형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원형 전류에서도 이렇게 원으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끝이 있는 거지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가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자기력선은 어땠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고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자기장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폐곡면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도 한번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폐곡면을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장 총선속을 구합니다. 근데 그 자기장 총선속은 어떠냐면 항상 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폐곡면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들어간 수는 항상 나간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총선속은 항상 0이어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냥 자기장 총선속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 가우스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립하지만 항상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장을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 가지고 자기장을 구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우스 법칙은 면을 지나가는 선속을 구했다고 한다면 암페어 법칙은 다르게 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냐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을 구할 수가 없는데 면적분과 선적분을 이용하는데 전기장에서는 면적분을 이용합니다.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라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면을 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면이 있으면 이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면적분 이렇게 하면 이건 전기장 선속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기장 선속 또는 일렉트릭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전기력선으로 얘기하면 저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장에서는 뭘 구하냐면 이런 면적분 가지고는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니까 자기장에서는 뭘 구하냐면 선을,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선적분을 구합니다. 이 선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B하고 DL을 선적분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그 선을 따라가는 전기장의 양입니다. 선을 따라가는 양. 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따라가는 양이 거의 없겠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양이어야 되는데 이 양은, 이런 선적분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별로 부르는 이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이런 면이 아니라 폐곡면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려면 그냥 이런 선이 아니라 폐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에다가 폐곡면을 만들어 놓고 이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체 면적분, 여기서 동그라미 하면 저 S점 저 폐곡면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하면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폐곡면에 대한 전체 선적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총선속이다. 총 일렉트릭 플럭스, 그냥 토탈 일렉트릭 플럭스 또는 토탈 플럭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폐곡선을 그립니다. 폐곡선이란 어때요? 시작과 끝이 없는 곡선이죠. 그래서 폐곡선을 따라서 선적분, 전체 선적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 하면 선적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서큘레이션을 우리 감마라는 글자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 이건 아무렇게나 내가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꼭 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폐곡선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폐곡선을 그려놓고 그 폐곡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이 서큘레이션을 그리면 우리 이제 암페어 법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암페어 법칙을 만드는 방법이 가우스 법칙을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폐곡면이 있으면 그 폐곡면 내부의 총 전하를 먼저 구했죠. 그래서 폐곡면 내부의 총 전하인데, 저 V는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 V는 폐곡면 S로 둘러싸인 안쪽 부피죠.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저렇게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알자 전하 또는 총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됐어요? 가우스 법칙은 아까 구한 총 선속이 저 총 전하를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우리 뭐 구했습니까? 자기장에서는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 구했죠. 그 다음에는 뭘 구하느냐? 여기에 전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전류가 어떤 전류냐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 내부를 지나가는 전류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알자 전류 또는 총 전류는 전류 밀도가 있으면 그 전류 밀도를 S에 대해서, 요 안에 넓이에 대해서 면적분하면 됩니다. 전류 밀도를 면적분하면 전류가 되죠. 이건 스칼라형이 되죠. 자, 이걸 전류라고 하면, 그래서 저 넓이는, 이 넓이는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넓이를 지나가는 것을 I라고 하면,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되냐?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까 이 폐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서큘레이션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 알자 전류, 총 전류에 비례하는데 거기에 비례상수는 뮤제로예요. 저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실론 제로가 분모했으면 뮤제로는 어떻게 돼요? 분자에 있죠. 그래서 여기처럼 전기현상에서 입실론 제로가 분모했으면 자기현상에서는 이렇게 분자에 있는,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감마 B는 뮤제로 I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우스 법칙은 어떻습니까? 폐곡면을 어떻게 만들든지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 15강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우스 법칙은 총선속을 구할 때 전기장을 적분하는데, 전기장을 적분하려면 전기장을 알아야지 되죠. 근데 특별한 대칭성이 있으면 전기장을 모르더라도 적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전하 분포의 대칭성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어봤었죠. 자,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되는데 저 가우스 법칙을 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전기장을 구하려는데 이 적분 가지고 저거 모르면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네, 이 가우스 법칙 가지고 과연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예스와 노다. 특별한 대칭성이 있으면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가우스 법칙은 성립은 하죠.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전하 분포의 대칭성이 있어서 가우스 폐곡면을 특별한 경우에 그릴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폐곡면을 그렸더니 그 폐곡면에서는 어때요?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지 않다면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이어 가지고 총선속에 그 면은 기여하지 않으면 이런 두 가지 면만 그릴 수 있으면 폐곡면을 그러면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페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페어 법칙을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서큘레이션이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그 S를 지나는 이제 총 전류죠. 근데 이게 이 전류 밀도를 알면 암페어 법칙으로 주위 공간의 자기장을 항상 구할 수 있냐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어떨 때만 그렇겠습니까? 네, 전류 분포에 특별한 대칭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분포에 어떤 대칭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서큘레이션을 구하는데 우리 폐곡선을 그리는데 그 폐곡선 상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같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자기장을 적분할 때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어때야 되겠어요? 또 하나 어떠냐면 어떤 걸 그릴 수가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자기장의 방향과 선의 방향이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적분이 전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는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으면 그런 전류 밀도라면 그러면 암페어 법칙으로 우리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기장에 대한 법칙으로 암페어 법칙을 배웠는데 암페어 법칙도 가우스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총선속은 입실론 제곱의 Q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분 형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암페어 법칙은 어떻습니까? 서큘레이션은 μ0 I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적분 형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도 가우스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다. 다른 거 뭐밖에 없습니까? 가만 봤더니 다른 거 거의 없네요. 다른 거. 자, 이거는 면적분이고 선적분이라는 거, 이거는 부피적분이고, 이거는 면적분이라는 거, 이거는 입실론 제로가 분모에 있고, 이건 분자에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다르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도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